네, 오늘 그 패션 사진과 이제 컬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제 작업해왔던 부분들 이렇게 같이 같이 보시면서 좀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손 드셔서 같이 얘기 나누는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어느 영역에서의 그 사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사진에 있어서 워낙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뭐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하고 좀 재미있고 또 어렵기도 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션 사진에 있어서 컬러의 어떤 중요성이나 재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워낙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적인 뭐 감성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국내에 와서 한 10년 정도 지금 이제 그 작업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화보 작업들이 위주가 될 텐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컬러 그러면은 재미있게도 느껴지고 좀 항상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업들을 한번 좀 쭉 한번 보여드리고 제 스스로 제가 저의 색깔은 어떻다라고 자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컬러 그러면은 제가 이 그 워크샵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저는 사실 완전히 좀 올드스쿨입니다. 그 필름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필름 작업들, 폴라로이드 작업, 필름 작업, 이렇게 그 올드스쿨적인 어떤 그런 그 학습을 해오다가 뉴욕에서 그 어시스턴트 생활을 제가 한 6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대 상당히 좀 유명했던 뭐 크랙 맥딘이라고 하는 작가라든지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한 4년 동안 또 모셨던 분은 달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좀 상당히 그 패션 아방가르드로 좀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거치고 나서는 좀 메이저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크랙 맥딘, 뭐 마크 셀리거, 뭐 미셸 콤트 좀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제가 그 어시스턴트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다 필름의 어떤 그 세대여가지고 그 어시스턴트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작가로서 작업을 시작할 즈음에 디지털 이제 그 시대가 진짜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필름으로 이제 다 수업을 쌓고 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디지털 그 어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필름 작업들로 이제 쭉 해오다가 특히 국내에 와가지고 2006년, 7년 이제 그때쯤에 왔을 때는 국내 어떤 변화가 상당히 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름 작업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그 트랜지션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내는 제가 볼 때 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되게 빠르게 이제 디지털로 다 전환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돼가지고 그 국내에 와서 이제 그래도 필름 작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필름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스캔 받아가지고 이제 리터칭 작업을 하고 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시간들, 데드라인들을 맞추기가 이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저도 이제 전환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작업들 보시다 보면은 후반부에 이제 필름 작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은 좀 올드스쿨적인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작가였어가지고 컬러 작업들을 할 때 어떤 뭐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 배웠던 대로 항상 필름 작업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필름을 다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필름 자체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름 작업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도움,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확실한 이제 레퍼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필름 작업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폴라로이드를 찍잖아요.
근데 그 폴라로이드 자체도 그때 당시에 필름 시대 때는 폴라로이드사의 폴라로이드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후지 필름의 폴라로이드가 있었어요. 아주 종류가 많았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폴라로이드사 안에서도 몇 가지 타입의 좀 다른 색감들을 좀 내는 폴라로이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의 어떤 작업의 성격이나 뭐 아니면은 작가적인 어떤 취향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군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타입 뭐 79라고 하는 폴라로이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정색에 가까운 톤이었고요. 그리고 뭐 타입 59라고 하는 폴라로이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아찌한 톤을 좀 내는 정색성의 어떤 베이스를 두지만 좀 약간 회화적인 어떤 사이안이나 블루도 살짝 도는 것 같고 때로는 뭐 피부 쪽에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의 레드도 도는 것 같고 그런 좀 약간의 아찌한 톤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모든 작업에 다 뭐 한 가지 폴라로이드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찌한 톤의 타입 59 폴라로이드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폴라로이드를 촬영을 하고 그게 이제 현상을 맡기는 랩에 같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작가들의 플로우가 물론 뭐 한 가지로 이제 획일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폴라로이드 자체에 이제 좀 하나의 좀 확실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거를 현상소에 보내야 현상소에서 또 뭐 아시다시피 필름 다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필름 또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수작업으로 컬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현상소에다 보내게 되면은 그 작가가 준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그 톤을 그 컬러 코렉션들을 해가지고 이제 밀착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밀착이 또 하나의 그 아무래도 폴라랑 필름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밀착이 또 베이스가 돼가지고 인화를 하고 인화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색에 대한 뭐 내지는 또 버닝 다칭이라든지 조금 더 커스텀 프린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소위 크래프트 작업들을 수작업이지만 이제 그 인화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리터칭은 사실은 2000년대 좀 전에도 사실 미국에서 활성화가 워낙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필름 작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스캔 받아가지고 이제 리터칭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파이널 뭐 매거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뭐 그 프린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름 시대 때는 어쨌든 좀 확실한 어떤 출발점이 있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그 작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어려웠던 점이 작업하시면서들 뭐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뭐 패션 작업할 때는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을 봐가지고 이제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이제 취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제가 한 거랑 어떤 톤 샘플을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사진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삼다 보니까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 때는 제가 찍은 사진의 어떤 그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블루프린트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컬러 작업들 하시면서 사실은 패션 필드의 사진가들도 사실 방법들은 다 다양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작업하시면서 또 방법들도 다 조금씩은 다 다르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지금 이제 디지털 작업을 그래도 이제 꽤 저도 10년 가까이는 해왔지만 지금도 항상의 어떤 그 레퍼런스 자체 어떤 기준점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촬영 이제 들어가는 씬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 모델로 저희 뭐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조명을 보느라고 이렇게 그 촬영하는 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컬러 차트라든지 그레이 카드 같은 것들을 찍어둡니다. 찍어둬가지고 저희 이제 연결 촬영을 사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패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연결 촬영들을 많이 안 하고 그냥 CF 카드로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캡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연결 촬영을 하면서 칼라 차트라든지 이제 그레이 카드 같은 것들을 찍어두고 그래야지 이제 칼라를 디지털리 이제 잡을 때 어떤 그 칼라 차트라든지 그레이 카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칼라 포인트를 잡고 그래도 칼라 뭐 패션 작업이라서 이제 색깔이라든지 감성 같은 것들을 많이 주입을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정색성이 아닌 컬러들을 넣더라도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들은 좀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컬러 차트 그레이 카드 같은 것들을 찍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정색적인 컬러를 일단 기본으로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컬러 트위킹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패션 사진 촬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 좀 저의 컬러 모토라든지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사진적인 톤이 이제 뭐냐라고 그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그러니까 저는 올드스쿨이다 보니까 디지털 촬영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필름룩을 조금 그 선호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필름 중에서도 색이 조금 가미 되더라도 이제 폴라로이드 이제 타입 59 어떤 그런 팔렛들, 그러니까 좀 그 오리지널리티의 어떤 색깔을 많이 변형하는 느낌보다는 좀 필름적인 룩을 좀 선호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좀 감성적인 톤들을 조금 때로는 웜하게, 뭐 때로는 쿨하게 그렇게 좀 미묘한 트윅들을 하는 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화보가 이제 보그 코리아 화보 예전에 찍었던 건데 이게 사실 2007년도쯤에 제가 이제 2005년 6년까지는 계속 필름을 고집해서 쓰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첫 그 캐논 1DS 마크 II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했던 화보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컷이 그 첫 제가 사실 디지털 백은 써봤는데 그 캐논 계열의 이제 그 DSLR 그 디지털 카메라는 이게 처음 이제 쓰고 이게 첫 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좀 많이 두려웠던 또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여기 또 계신 분들 중에 디지털 백을 쓰시고 뭐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DSLR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디지털 백 페이즈 1으로 처음에 아마 뭐 P25인가요? 이제 그 기종으로 처음에 그 촬영을 했다가 이제 1DS 마크 II를 이제 처음 구매해서 그 쓰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이제 잡는 부분도 좀 다르다면 다르고요. 이제 로 파일 자체의 어떤 컬러감 자체도 이제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상당히 좀 그 익숙치가 않고 처음이라서 사실 좀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캐논 이 DSLR 그 1DS 마크 II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이제 디지털 백을 쓸 때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색깔 잡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캐논 그 1DS 마크 II를 시작해서 1DS 마크 III 그리고 3에서 이제 5D 마크 II로 갔다가 이제 쭉 캐논 계열들을 지금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DS까지 쓰고 있고요. 이제 그 5D 마크 IV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그 5D 마크 IV에 대해서도 제가 찍은 것들을 출장 갔다가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디지털 백을 여전히 지금도 좀 쓰는 게 습관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케이션을 나갈 때는 이제 그 캐논 그 DSLR 카메라를 쓰고요.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그 ODS라든지 그 OD 마크 III 뭐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OD 마크 IV는 소유하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종들을 이제 주로 로케이션에서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그 versatile하다고 하죠. 정말 그 전천후로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감도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ODS 같은 경우는 그 감도의 영역대가 아주 OD 마크 III, OD 마크 IV만큼이나
자유로운 카메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래도 ODS 같은 경우도 사실은 ODS 혹시 쓰고 계신 분들 있나요? ODS R이나? 네,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씩 이제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감도가 뭐 조금 이제 하이 ISO로 가면은 입자가 이제 너무 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ISO 한 1000, 뭐 1200까지는 썼을 때 또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ODS는 이제 그 화소수 어떤 그 디테일을 이제 요하는 어떤 촬영들을 할 때는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촬영 같은 경우도 이제 컬러적인 느낌을 제가 이 섀도우 부분의 어떤 블루 영역대 어떤 것들을 후반보다는 이제 라이팅 자체로 이제 넣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이제 촬영할 때 물론 이제 패션 작가들마다 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현장에서 직접 좀 생각한 어떤 컬러감들을 직접 이제 사진에 이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사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미묘한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화이트 호리존에서 이제 촬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이제 뷰티 촬영이기 때문에 모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배경에는 이제 살짝의 이런 무드 라이트, 그라데이션 라이트만 넣게 되고요. 이거를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톤을 좀 맞춰 놓으면은 배경톤은 또 원하는 게 다들 좀 그때그때마다 다르실 거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이게 조금 더 뉴트럴하게 떨어지는 그레이를 원하실 때도 있는데 좀 소위 잡색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살짝 배경에 그냥 뉴트럴한 그레이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레디시한 어떤 메이크업하고 조금 상반되게 약간 쿨톤의 어떤 블루를 좀 후작업에서 이제 넣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작업을 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컬러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미묘한 톤들을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사진 촬영하면서 제가 아까 촬영할 때 뭐 이제 컬러 차트를 쓴다거나 그레이 카드를 쓴다거나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항상 사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갖춰서 뭐 별 시스템도 아닙니다만 시스템을 좀 갖춰서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어떤 기준점들을 좀 잘 잡고 단계 이렇게 컬러를 디벨롭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지만 사실 또 요즘 봤을 때는 현장에서 막 급하고 막 이런 경우에 뭐 매 씬마다 컬러 차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찍을 수는 없고 이제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오는 컬러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사실 스킨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저희가 느끼는 어떤 정톤이라고 하는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스킨톤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좀 뭐 고급스럽게 나올지 아니면 지금 있는 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맞을지, 그래서 항상 조금 스킨톤 자체의 어떤 그런 기준점들을 항상 잡고 나면은 이제 또 배경이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스킨톤을 위주로 이제 톤을 잡았는데 배경 톤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레이인 경우는 조금 근데 그레이 자체는 조금 더 뉴트럴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잡색이 낄 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조금 더 셀렉티브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스킨톤을 위주로 조금 이제 보고, 왜냐면 전반적인 그림이 아무리 이제 패션이라고 해도 뭐 좋다고 느껴져도 스킨톤 자체가 이제 조금 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패션 사진 이외에도 사실 요즘 조금 주어지는 어사이먼트들 중에 뭐 그 모델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패션 화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가 좀 더 주가 되겠죠. 이제 그런 촬영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는 촬영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런 촬영들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ODS 카메라가 나오고 나니까 우연히 자동차 화보 찍는 촬영들이 이렇게 의뢰가 좀 들어와서 그거는 거의 제가 한번 써보니까 ODS를 그 첫 자동차 화보 찍는 촬영 때 마침 이제 ODS를 가지고 갔는데 느낌이 너무 잘 좋더라고요. 진짜 꼭 밖에서 디지털 백으로 찍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저희가 이제 찍은 이런 지금 작업들도 사실 그래봐야 이제 매거진 사이즈로 이제 프린트되는 이제 사이즈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크게 나중에 쓰시거나 하여튼 저희는 그 모니터 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이미지적인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물론 제 생각에 제가 이걸 촬영하고 이제 후반 작업을 이제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물론 OD 마크 3로 찍었다고 해서 뭐 매거진 사이즈인데 퀄리티가 뭐 더 떨어지겠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줌을 해서 들어가서 물론 이것도 저용량입니다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디테일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이건 제가 지금 이제 디지털 백 같은 경우는 페이지원 P65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디테일감들에 좀 견줄 수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주얼리 화보를 촬영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계 이런 주얼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ODS를 쓰면서 ODS를 이제 한번 쓰고 나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성격의 촬영에서 OD 마크 3라든지 이것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톤 자체가 이제 페일하면서 살짝 쿨톤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미묘한 어떤 이모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감정이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톤들의 어떤 감이 정도는 특히 요즘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어떤 그 테이스트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조금 변하잖아요. 상당히 막 좀 강렬하고 막 비비드한 사진들 좋아하셨다가 어쩔 때는 상당히 또 페일하면서 뭐 이런 톤들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저 또한 이제 테이스트가 초반 한 뭐 7, 8년까지는 그래도 그 좀 클래식 베이스의 어떤 그런 옛날 필름적인 느낌들을 계속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저도 이제 디지털을 쓰다 보니까 후반에서 이제 어떤 이런 살짝의 어떤 톤 가미들에 대해서는 자꾸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촬영에서도 피부톤을 이제 조금 더 극대화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을 줘봤고요. 이 촬영에서는 조금 약간 좀 약간 레드톤이 조금 블루랑 레드가 같이 좀 살짝 돌면서 조금 레트로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내려고 이제 그 캡처상에서 그런 느낌들로 이제 시작을 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얼리 촬영들도 다 이제 ODS로 촬영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그냥 참고로 이게 사실 ODS라고 해서 전부 다 쨍쨍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도 자체는 그렇게 깊은 컷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촬영할 때는 물론 이제 여기 같은 선상에 있는 컷은 이제 원샷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심도 때문에 조금 나가게 되니까 그걸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제 소스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크 4로 이제 촬영을 했던 건데요. 이제 하루는 저희가 LA 가가지고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ODS를 썼고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광고 촬영에 제가 안 써본 카메라를 가지고 바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날은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과장님께 말씀 듣고 워낙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OD 마크 3에 비해서도 뭐 화소스라든지 뭐 연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향상이 됐고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냥 써봤는데 지금 리터칭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그 평가를 했을 때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다 대부분 야외에서 이제 뛰고 이제 상당히 액티브한 씬들을 찍는 거여가지고 사실 이제 이걸 쓰면서도 좀 광고를 쓰인다고 하니까 이제 ODS를 써야 되나 이제 이러한 고민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그 ODS 같은 경우는 그 5 프레임 저기 5 프레임 per second죠. 5프레임 정도 조금 안 되고 지금 OD 마크 4 같은 경우는 7프레임 정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상당히 액티브하게 리얼하게 액션을 하는 것들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 타고 그냥 힐을 쭉 내려오는 걸 그냥 연사로만 어쨌든 이날은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컬러감 자체도 지금 사실 후작업하기 전에 일단 저희 선에서는 그냥 리터칭 앞전에 좀 가장 그 좀 내추럴하면서 좀 탄탄한 파일로 이제 드리는 게 사실 저희 목적인데 잡지 화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컨트롤해서 후작업을 하지만 이제 광고 촬영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이제 스포츠웨어 어떤 이런 성격에 맞춰서 가장 조금 내추럴하면서도 좀 탄탄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톤을 잡아서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거기까지 과정인데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자체 세팅을 좀 많이 바꾸지는 않는 편입니다. 제가 그 뭐 ODS도 그렇고 굳이 제가 사실 많이 신경 써서 뭐 당연히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처음에 카메라 받았을 때 이제 그 ISO 세팅하고 그리고 그렇죠. 포커스 이제 모드 이제 이거를 AI 포커스로 갈 거냐 아니면 싱글로 갈 거냐.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AI 논리는 별로 없는데 이날은 이제 다 그 뛰고 이제 이런 역동적인 씬들이라서 이제 AI로 갔고요. 켈빈도 정도만 상당히 좀 이게 혹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썼거나 이랬을 때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거의 안 쓰고요. 이제 그 데일라이트로 뭐 밖에서 찍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5200, 뭐 5300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그 안에서 앰비언트 조명, 텅스텐 조명 같은 거 쓸 때는 뭐 32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 세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캡처상에서 이제 컬러들을 잡아 나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게 거의 시간대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해가 사실 이제 그 LA 그 말리부 코스트 쪽인데 해가 이제 점점 낮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거의 ISO 자체는 제가 이제 ISO 자체는 이제 좀 그 텔레포토 계열을 쓰다 보니까 한 그 조리개 자체를 너무 그냥 그 광고다 보니까 너무 개방할 수는 없고 물론 여기는 이제 핀이 이렇게 나가 보이지만 그래도 8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ISO 자체가 한 80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해가 쨍쨍한 것 같지만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씬에 와서는 사실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해 다 떨어졌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ISO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000, 2500 정도에서 최고 몇 가지 올렸나요?
제가 이날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찍었는데 ISO를 한 6,400 정도? 6,400개가 조리개들 조이시네요. 조리개 자체는 뭐 개방을 해도 한 7.1, 한 6.3 그 정도. 이제 거의 떨어질 때는 사실 더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품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조리개는 이제 평소에 화보다 그러면은 뭐 5.6까지도 저기 70200을 쓰면서도 갈 텐데 또 제품에 또 포커스 나갔다고 하실까봐 또 소심해져가지고 지금 여기 거의 불빛들 이게 보이시죠? 이제 배 멀리서 고기잡이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 있는 상황. 그래서 저도 ISO 이것도 지금 물론 저용량입니다만 ISO 2000, 2500대에서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레인지는 더 2만 몇인가요? 3만? 네. 네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그냥 단번에 그렇게 그 레인지가 된다고 하니까 막 2만까지 가고 이러기는 사실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못 놓고 이제 5,000, 6,400까지는 이제 놨는데요. 사실 ODS 이제에서는 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ODS 물론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들 때문에도 너무 좋아하는 카메라지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그레인이 훨씬 더 많이 좀 튀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해가 거의 저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ISO 5000, 6400 이렇게까지 갔던 상황이고요. 라이트 없이 그냥 촬영하신 건가요? 예. 왜냐면 여기 그 사실은 그 말리부 코스트 위쪽에서 그 언덕 이렇게 힐 자체가 길이 막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가서 이제 태양을 잘 봤다가 해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바닷가에서도 좀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라이트랑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반사판 하나만 갖고 갔는데 해가 거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거보다도 디테일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카메라가 새로 나왔을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OD Mark3가 그 ISO 레인지가 워낙에 그 넓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 촬영들하고 에디트하고 이제 뭐 농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어떤 안부 쪽의 어떤 그 밴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셔서 맞다 이러는데 지금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5DS보다 보니까는 뭐 섀도우 디테일의 노이즈가 훨씬 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고감도로 올렸을 때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ODS를 쓰면서는 이제 많은 뭐 정보들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 조명 자체를 어쨌든 좀 이렇게 잘 쓰고 빛이 풍부한 가운데서는 뭐 너무나 훌륭한 카메라인데 사실 이제 저희 프로들 사이에서도 ODS 어때? ODSR 어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반응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ODSR 쓰면서 ISO 640, 800 가니까 조금 좀 너무 이제 그레인이 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ODS를 쓰면서 ISO 1000, 1200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찍는 그 라이팅 컨디션들이 다 다르니까 뭐 그걸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빛이 풍부하고 뭐 좀 부족하더라도 조명을 썼을 때는 저는 그 정도 뭐 ISO 1000까지는 어떤 그 프린트 퀄리티 고려했을 때는 그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디테일감들이 이제 그 큰 파일에서 오는 50메가픽셀에서 오는 어떤 그런 디테일감들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썼는데 이제 OD 마크 4를 써보니까 이게 진짜 좀 전천후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진짜 좀 다양한 레인지의 어떤 그런 사진들을 찍기에는 OD 마크 4가 정말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또 그냥 랜드스케이프도 조금 찍어봤는데요. 이때도 뭐 보시다시피 해는 사실 거의 저쪽으로 지금 이제 낮게 거의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패션 사진에 있어서 분명히 그렇죠.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좀 더 넓게 봤을 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워낙 다양한 정말 작가군과 다양한 어떤 감성, 색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국내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내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워낙 이제 작은 마켓이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어떤 유행도 빠르게 번지고 그게 뭐가 대세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확 갔다가 또 이게 또 대세다 그러면 확 갔다가 그러니까 좀 이 유행이 많이 좀 국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뭔가 이렇게 파급 이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번지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추가로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뭔가 임팩트 있고 좀 컬러감도 강하고 비비드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국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에 좀 그 트렌드가 됐다면 요즘은 또 다시 글쎄 그것도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덜 각색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뭐 저희 패션 필드에서도 뭐 가끔 쓰는 용어인데 조금 더 날것에 뭐 좀 더 가다듬어지지 않은 뭐 이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언더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그러한 사진들이 요즘은 또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작가들이 좀 또 세대 교체도 조금 되면서 패션 쪽은 이제 이런 세대 교체도 좀 빠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마나 뭐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가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조금 어떤 이러한 톤들 사진에서 요즘은 또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또 외국 작가의 예인데 뭔가 다시 그냥 예전 필름 시대의 어떤 뭐 이런 것들로 좀 희귀했다고 할까요? 이제 뭐 그런 느낌들도 국내에서 다시 또 이게 좀 도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추럴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덜 가다듬어졌거나 뭔가 더 그냥 날것의 느낌이거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것 또한 뭐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뭐 그게 전부 요즘 이제 뭐 완전 대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심심하지 않아? 재미없지 않아? 이랬던 사진들도 요즘은 그냥 모델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좀 포즈를 잡고 있었다면은 요즘은 그냥 뭐 툭 이렇게 그냥 포트레이처럼 있는 물론 저는 뭐 예전에도 사실 이런 사진들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지만 요즘 와서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포즈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컬러에서도 뭔가 조금 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툭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